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3월 17일 레포트들 읽고 공부한 내용들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5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거고, 첫 번째는 어제 페드 연준의 25bp 금리 인상에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의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들 다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급등하는 소식 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유망한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ESG 용어해서 CCUS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CCUS의 유망한 국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페드워치 해서 어제 3월 FOMC가 개최가 됐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2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5월달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즉 QT가 시작이 될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내 중에 지금 175bp, 3월 포함해서 175bp 금리 인상을 가져올 것이고 내년에 2023년도에는 3회에 걸쳐가지고 25bp씩 3회면 한 75bp죠. 75bp의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는 향후의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른 전문가의 커멘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FOMC 연준이 자신감 회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준은 7회에 걸쳐서 그리고 내년에는 3.5회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5월 달에 QT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금리 인상 횟수는 오히려 줄였는데 아마 이 정도 긴축이면 인플레가 잡힐 것이고 2024년도에는 긴축이 필요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준은 수요 둔화가 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수요 둔화는 용인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리포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순 없습니다. 지금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수요 확대입니다. 수요 둔화 없이 인플레가 종식될 수는 없다. 밀튼 프리드만이 한 말이죠. 이걸 인용해서 수요 둔화는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연준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남은 숙제는 우려했던 결과 보고 겸손하게 하겠다라는 식의 언급은 사라졌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더 구체적인 긴축 경로가 제시되지 못한 것은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정책에 믿음을 갖도록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리포트는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중국 증시가 급등한 것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페트로머니 그러니까 석유, 원유를 결제하는 통화로 위안화를 쓸 수도 있다는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급등했고 하지만 홍콩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이 레포트는 써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16일 류허 국무부총리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이 이제 미국 증권위원회가 상장 폐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들 때문에 불안감이 고조가 됐는데 이 ADR 그 다음에 홍콩 증시, 부동산 등의 리스크 해소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시장 우호적인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페트로머니, 즉 구체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결제를 일부 위안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원유가 결제되는 통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게 달러로 결제가 되죠. 그래서 달러 패권에 이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달러 결제되는 것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의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이 점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이 소식에 중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 변화로 주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화 방향은 구체적으로는 미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과거에 2015년도에 2016년도 중국 증시가 급락할 당시 정부가 개입했던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때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급등을 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홍콩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미중 갈등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본토 증시가 급락을 하자 정부가 시장을 개입한 거니까 홍콩 지수가 급락한 게 아니라 본토 증시 급락이 일어나자 정부가 개입했다는 점이, 현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법안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법안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과거처럼 플랫폼 기업이 확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탈세계화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앞서 여러 번 이제 이런 코멘터리가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럼 탈세계화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걸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단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공급망 불안이 다가올 것이다. 근데 이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망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탈세계화가 진행이 된다면 신흥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산했던 것들을 이제 선진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의미한다. 일단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신흥국의 저임금 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이걸 다시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오고 공장들이 들어오는 거고, 선진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선진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로봇 산업이, 이 리포트는 그 해결 방식으로 로봇이 이걸 해결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로봇 산업이 유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ESG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용어 중에 CCUS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의 흑약어입니다. 다시 영어로 살펴보면 Carbon Capture에서 CC가 나오는 거고요. Utilization에서 U가 나오는 거고, and Storage에서 S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포집한다, 이렇게 잡는다.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고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거가 CCUS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전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 자산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CCUS라고 한다고 합니다. EA에 따르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1.5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CCUS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SK E&S와 SK 머티리얼즈가 CCUS 사업 단계에 도달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기업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J 플래시웨이고요. CJ그룹의 결사로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업, 단체 급식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일단 리오프닝 수혜주로 제시되고 있고 사업이 개편이 됐고 그다음에 외식 물가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표명으로 창사 최대 가디언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 IT센 기업을 소개하고 있고요. IT센은 IT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 금거래소 3M을 인수해서 금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부각이 돼서 또 좋을 거고 세 번째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BH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BH는 일단 배선판 제조업체입니다. 이 배선판은 일단 유연성이 있는 절연 기판을 사용한 배선판을 집중적으로 BH는 만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FPCB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BH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용의 FPCB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좋게 되면은 이 기업도 굉장히 좋은 건데 아이폰 13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덩달아서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